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약학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 경기, 인천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약학과도 의대에 못지않게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특히 이제 의학 계열은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5개로 의학 계열이 나눠지지만 사실상 의학 계열은 의대와 약대 구간으로 둘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약대는 선발 인원이 많고 선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약대와 의대 또는 약대와 치대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대 그러면 의대나 치대보다 좀 나대니까 내신 성적이 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장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와 2024년도의 모집 인원의 차이는 크게 없죠. 1936명, 1938명. 그러니까 의대가 3000명을 조금 넘어서는 인원을 선발하고요. 약대가 200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의학 계열들은 대부분 500명, 700명, 400명 정도 선발 인원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약대가 의대 다음으로 많은 선발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이 유리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달라지는 점을 봤더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은 2023년도에 247명으로 전년도 265명에 비해서 인원이 감소했고요. 교과도 249명으로 감소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난 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의 선발 인원이 691명에서 714명으로 정시 선발 인원이 늘었다. 약대는 결국 정시 선발 비율이 늘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자, 수시 지역별 선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463명 선발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는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서 298명,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243명, 그 다음에 충청 지역에서 108명, 강원 지역에서 39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다음으로 선발 인원이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인데 전남, 전북 지역과 경남, 경북 지역도 의대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지역인재의 선발 비율이 의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점, 높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1%, 지역인재 전형이 5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1이나 1.2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노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약대가 서울, 경기, 인천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의대를 많이 선발하고 서울에서 치대를 선발하지만 사실상 서울 지역에 있는 의대나 치대는 서울, 경기, 인천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기가 매우 어렵다. 왜 그러냐면 각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반드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약대가 유리한 점은 내신 성적이 1.12, 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원서를 쓰면서 안정화를 깨하고 서울, 경기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상향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카톨릭대, 차이과대, 아주대 등이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에 해당이 되지 않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의학 계열의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유리한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약대 구간이 유리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역 선발 인원과 병행 사항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학생부 교과 선발 인원이 전년도에 96명에서 2024학년도에 101명으로 다소 인원이 5명 정도 늘고요. 종합은 262명으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51명에서 61명으로 1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348명에서 328명으로 정시 선발 인원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정시 선발 인원이 늘고 수시가 주는 추세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57%, 교과가 약 22%의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변화를 보면 9개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이 논술 100% 선발한다는 점, 이화여대가 논술 전형으로 5명의 약대 선발한다는 점, 그 다음에 덕성여대가 수능 체제가 변경됐다는 거, 동덕여대는 동덕 창의 리더 전형에서 8명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는 전년도까지 교과 우수사 전형에서 8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부터 미선발하고요. 삼육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4명을 선발하고 삼육대학교 세우민제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올해부터 미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차의과학대학 학생부 종합 10명을 올해부터 미선발한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 특징의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약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결국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대학교 약대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1이다. 어느 대학교 약대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4다. 그럼 1.1이냐, 1.4냐의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으면 내신 성적이 일반적으로 낮고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내신 성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약대 구간 중에서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학교는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수능 최저가 가장 높습니다. 경희대학교가 3, 4의 수능 최저를 보이고 있고 3, 5 정도의 수능 최저를 보여주는 학교는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숙명여대, 한양대 에리카, 삼육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차이과대학교 학생부 교과나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동덕여대 교과 우수사 전형도 지금 보는 것처럼 영어를 미반영한 상태에서 2개 영역 등급합이 4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대가 의대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낮죠. 보통 약대는 수능 체제의 평균 구간이 3호 구간이 많아요. 3호 구간. 가장 높은 구간은 3, 4도 있지만 대부분 3호 정도에 몰려있고 3호라는 수능 최저가 높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은 낮은 수능 최저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대, 그럼 약대는 의대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고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대가 의대에 비해서 수능 체제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낮으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물론 교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번 같이 분류를 해봤고요. 서울대학교부터 차의과학대학까지의 학생부 교과 또는 추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2년도를 쭉 보시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 1.19, 연세대학교가 1.16, 중앙대학교가 1.15, 경희대학교가 1.17이고 동국대학교가 1.14예요. 동덕여대는 1.33, 삼육대학교가 1.45, 가톨릭대학교가 1.13, 한양대 에리카가 1.15, 그 다음에 차의과학대학교 1.20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내신 성적이 1.1이거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전국의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고 더군다나 서울, 경기, 인천이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또 교과 성적이라는 게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좀 학교가 큰 단위 학교들은 한 학년에 인원수가 300명, 400명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지방의 학급수가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학년 전체 인원이 한 150명,
100명을 간 넘는 인원, 200명이 안 되는 인원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 보면 학생들끼리 성적 편차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내신 성적 1.0이나 1.1이나 1.1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약대의 내신 성적은 대부분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와 약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체제의 차이예요. 의대가 전체적으로 수능 체제가 높고 약대가 수능 체제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 체제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합격생의 내신 성적은 의대나 약대나 별 차이가 없다.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약대를 붙으려고 해도 대부분의 구간이 1.1에서 1.2 정도의 성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보면 동덕의대 교과후사 전형은 1.33, 삼육대학교 교과가 1.45,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는 1.53,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교가 1.52 이런 교과 성적의 차이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대학과 교과 성적이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두 번째는 면접의 유무 또는 면접이 수능 전에 진행하느냐 수능 이후에 진행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과의 반영 범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졸업 예정자만 원서 지원이 가능하냐 졸업자까지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은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을 쭉 나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교과 성적의 기준점이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1.1이나 1.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다.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대 1 이하고요. 가장 높은 학교는 중앙대학교가 33.67, 경희대학교가 27.91,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가 39.67 정도의 경쟁률. 한양대 에리카가 무려 50.2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대학들과 경쟁률 차이가 크죠. 그렇죠?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면 무조건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50대 1이 되면 한양대 에리카는 1.15가 되는 거고 동국대학교처럼 39.67 정도가 되면 내신 성적이 1.14 경희대학교가 27.91이니까 경희대학교가 1.17 중앙대학교가 33.67이니까 1.15죠. 경쟁률이 높으면 내신이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 4개의 대학의 경쟁률이 높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 4개의 대학이 지방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4개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수능 체제의 높고 낮음의 지점에 유리한 점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 4개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이에요.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냐 졸업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냐죠. 일반적으로 재수생이 지원이 가능해지면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재수생들이 수능 성적에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학력의 격차가 좀 더 크게 발생이 되어지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특히 탐구 영역과 수학에서 다시 말하면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크게 심화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구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경쟁률이 몰리게 되고 경쟁률이 몰리면서 결국은 내신 성적도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하나씩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4개의 대학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잖아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대학의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중앙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특징을 보니까 지원 자격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하기 때문에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매우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정도의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의 영향력도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수능 체제가 높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내신 성적을 하락시키는,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2024학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보기별 추천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제한한다. 이건 어차피 의학과는 약학과나 의대에는 별로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형의 방법에서 전년도에는 교과 70%였는데 교과의 90%로 교과 반영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교과 반영을 90%로 늘린다, 추천 인원을 20명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약학과에만 한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대와는 크게 영향이 없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원서 집중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보니까 결국은 교과 성적의 하락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중앙대학교하고 다른 점은 졸업 예정자만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졸업 예정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에 비해서 경쟁률은 다소 낮아요. 하지만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의 과탐이 한 과목을 반영하는 높지 않은 수능 최저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특징을 보면 동국대학교는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렇게 졸업 예정자만 지원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현재 3학년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다 보니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다소 낮아져요. 하지만 재수생이 투입이 되어지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져요.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럼 당연히 내신 성적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동국대학교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모집 인원이 3명일 때 지원 인원이 119명, 경쟁률이 무려 39.67. 이만큼 수능 최저가 갖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막상 쓸 때는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렇죠? 우리가 9월에 원서를 쓰지만 수능은 11월에 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9월이나 6월의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수능을 원서를 쓰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수능에서 충분히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 충족할 수도 있다. 또 세 번째,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도 나는 꼭 한번 원서 써보고 싶다. 이게 바로 의학계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상향 지원의 의지가 되게 강해요. 상향 지원의 의지가. 그러면서 수능 체제가 혹시라도 달성이 못할 때를 대비해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동국대 같은 학교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집중되는 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니까 지원자의 평균 내신 성적은 1.87이에요. 그렇죠? 최종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1.149, 그 다음에 최저의 교과 성적은 1.27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의 5의 과탐 하나를 반영하니까 수능 최저가 높지 않죠. 한양대 에리카를 우리가 한양대 에리카 약대를 한양대 에리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한양대 에리카에 있는 약대가 한양대 약대인 거고, 고려대 세종에 있는 약대가 고려대 약대인 거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그렇죠? 연세대학교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결국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약대인 걸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한양대 에리카는 한양대 에리카로 생각하지 말고 한양대 약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높아요. 그만큼 입시 결과가 높아요. 학생부 교과 100%이죠. 경쟁률은 전년도에 50.2대1, 실질 경쟁률은 26대1. 그렇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을 빼고 나면 총원율은 약 180%였고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은 1.13, 전체 합격자의 90% 컷은 약 1.17 정도의 교과 평균 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의학계열, 다시 말하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제외한 일반과를 원서를 쓴다. 나는 경영학과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동국대 경영을 쓸까? 건국대 경영을 쓸까? 자, 나는 그렇지 않고 컴퓨터공학과를 쓴다. 그럼 연대 컴퓨터를 쓸까? 고려대 컴퓨터공학과를 쓸까? 같은 비슷한 전형 내에서 학과에서 결정이 되니까 원서 지원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없다면 9월 모평 이전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완성이 되어지면 입시 데이터가 완전하게 나온 상태에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사실상 원서 지원이 어렵지 않고 실패할 확률이 많지 않죠. 하지만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수능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의 결과를 예측하고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원서를 쓴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의학계열이 원서를 쓰는 것이 아까도 봤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1.1234의 구간 내에 대부분 속해져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전형.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1.78이나 뭐 의대 같은 경우, 약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약대처럼 3.0의 내신 성적을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만큼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계열에 해당되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가 나는 지금 생각으로는 나는 의대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의대의 원서를 쓰면서 치대나 약대를 원서를 쓸 수 있는 거고, 나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학생부 교과로도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수능 체제가 높은 구간에 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수능 체제가 없거나 낮은 구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의 범위가 되게 넓다는 거예요. 아주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약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자, 약대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상시에 약대 관심이 없었어. 하지만 내가 이번에 의대의 원서 지원을 4개 정도 쓸 거야. 그러면서 나는 약대를 하나 정도 쓰려고 해. 나는 치대의 원서 지원을 4개 하면서 약대를 2개 쓰려고 해. 또는 약대를 3개 쓰면서 나는 치대나 한의대를 섞어 쓸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융합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 계열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퍼 리뷰에서는 202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7월과 8월 기간 동안에 수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미리 사전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컨설팅 예약 접수 진행하도록 하고, 더군다나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최종적인 원서 지원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